MTN이 준비한 새해 특집 방송 주식 명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소현입니다. 지금부터요. 2시간에 걸쳐서 총 4명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주식에 대한 궁금증 등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기회, 가능성, 기대감이 한껏 많이 줄어든 터라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요즘은 좀 재미없다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지만 한 해의 수익률을 따져보니 여지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학 시장 쪽으로 뛰어든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꽤 괜찮아서 쏠쏠한 재미를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재미를 못 느끼는 걸까? 매일매일 고민이 되실 텐데요. 분명히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속 썩이는 종목들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저에게 문 두드려 주셔서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 어드바이저가 여러분들께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여지없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주식 명가 1부 시간에서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아이린 나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는 사이 우리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린 전문가님, 네. 올 한 해 시장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인플레에 대한 이슈도 사실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이잖아요. 올해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리고 특히 올해 좀 괜찮게 보시는 업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설명 좀 주세요. 네. 이번 한 해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를 한번 찾아보자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가시했던 작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주 쪽에서 우리 철강, 조선, 해운 그리고 건설 기자재 해서 이쪽 섹터가 꾸준히 상반기에 급등이 나와주었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쪽이 주목을 받다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는 가운데 또 바이오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은 다시 한 번 오미크론이 대두가 되면서 바이오 쪽이 다시 한 번 더 또 불거졌습니다. 초반에 보면은 작년에 10월, 11월에 여러분들께 다가서면서 말씀드렸던 쪽이 여러분 지금은 내년을 바라보고 가져갈 종목을 잡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섹터 별로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철강 쪽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또 GS건설 물론 GS건설이 먼저 가고 뒤에 현대건설이 움직였지만은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다시 올라가주면서 100% 넘는 머니게임 나와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조선 쪽도 본다면은 우리가 해운조선 본다면 HMM이 9,100원에서 무려 5만 원대까지 급등해주는 굉장히 대박 수익이 난 종목이고요. 그리고 본다면 현대미포조선도 바닥에서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그 조선 기자재나 등등등 해서 건설 쪽, 시멘트 쪽 안 간 것들이 없을 정도로 상반기에 피날레를 펼쳤는데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점을 해서 내년에 이런 종목들이 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경기 민감주 당장은 못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바닥에서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5G 같은 경우
경우 이번 연도 한 해 굉장히 못 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구현을 필요도 하고 있고 또 NFT 사업에도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5G 그리고 또 하나 보안 섹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네. 네, 보안 섹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강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에서 최근에 사이버 이제 테러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섹터 쪽을 성장성을 이제 이번 연도 이제 한번 주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최근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이제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 뭐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또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 지난번에 벨기에 국방부가 최근에 그 로그4j라고 해서 이 보안 취약성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로그4를 사용하는 통신이나 금융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147개 중에서 한 30곳으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꾸준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NFT 관련해서도 또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 싶고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12월 1일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하고 시범 도입을 했는데 지금 1월 1일이죠.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각종 뿌려져 있는 나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자산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련해서 조금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한 차례 많이 움직여서 제가 여의도 주식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드리고 수익이 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보안 섹터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님의 이 보안 관련한 어떤 사랑은 예전부터 계속됐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뭐 NFT, 메타버스, 뭐 트렌디한 그런 뭐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참 좋았는데 그걸 다 아우르는 것이 또 보안 섹터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이걸 떼놓고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보안 관련한 종목들 속에서 어떻게 수익이 잘 만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매번 이제 아이린 위원께서 또 방송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 또 말씀을 주실 예정이니까 또 계속해서 참고하시죠. 나영호 위원님의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좀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하는 촉이 딱 서는 그런 쪽이 있습니까? 촉이 딱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고 네.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해 더욱 좀 힘내서 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4, 4분기 너무나 행복한 한 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ELW를 통해서도 정말 이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수익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는 이 매력에 아주 흠뻑 빠져 있으면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새해가 되면 저는 제일 좀 한 섹터 좀 꼽아서 보자. 이미 삼성전기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저점권에서 잘 편입이 되어서 이미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머니투데이를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한 10월 이제 그때쯤이었으니까 비교적 최저점권에 근접한 시기였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T 섹터에 대한 흐름,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나 이미 1분기 때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이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좀 짤막하게만 언급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삼성전기에서 답을 좀 찾아보자. 왜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조금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대신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는 답변을 이미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이제 삼성전기를 16만 원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우리 지금 TV를 바라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삼성전기 16만 원이 안 될 때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20만 원 조금 될까 말까면 표정은 굉장히 흡족해 보이는데 주식 수익률은 막상 한 30%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전 이제 8시 여의도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주식이 뭐 지난해 말미 조금 이제 내일부터 실전을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감각을 끌어올릴 겸 지난해 말미에 있었던 일을 보면 넷마블이 막상 한 5%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넷마블 ELW 콜은 75%, 66%, 40%, 40%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IT, SK 하이닉스는 3.15%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SK 하이닉스의 ELW 콜은 100%, 60%, 50% 단 하루 만에 이런 폭발적인 수익이 났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한 30% 움직일 때 삼성전기 ELW 콜은 얼마나 올랐을지 그동안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계속 방송 출연할 때마다 짤막짤막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린 게 대략적으로 대형 우량주가 3개월 이내에 20에서 한 25% 정도 올라간다라 그러면 종목 ELW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물론 이제 상품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로 너무나 행복한 연말을 좀 보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해서 끝나면 뭐 이 바쁜 시간에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해에도 계속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기존의 20만 원 목표가는 사실상 도달을 했죠. 여기서 25만 원대까지 충분히 더 강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만한 섹터 저는 현대차 그룹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자동차라고 하면 오 하시길래 아니 이제 드디어 현대차 그룹에 해가 오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못 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갔죠.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디 뭐 보너스 소식도 많고 뭐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대기업 집단에서는 뭐 상여금도 많이 준다라고 하고 좋은 소식도 많다 보니까 새 차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느 자동차 매장을 가거나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이 딜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지금 차 신청하셔도 한 1년 걸립니다. 네. 한참 걸려요. 우리 차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사실 거짓말이죠. 뭐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완성 기업들이 대부분 생산에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거의 11월, 10월 이후에는 거의 증권사 이제 어떤 연구원들도 보고서를 많이 내지 않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별로 나오지 않는 참 우픈 현상이 좀 일어났었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여태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이 반도체가 조금 이제 공급 우려가 해소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차 지금 살려고 해도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6개월 기다리셔도 됩니다. 5개월 기다리셔도 됩니다로 조금 기간이 많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자, 코로나 사태가 정말 언제 끝날지 제가 이 방송 나올 때마다 하소연하죠. 그 좋아하는 사우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 10,000원이면 갈 사우나를 갔다가 지금 2년 몇 개월째 뭐 사우나 가는 게 불법 아니죠. 근데 제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자 제가 사우나를 스스로 안 가고 있어요. 사우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송구한 얘기지만 서로 조심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의외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뭐 여행 가야지, 뭐 큰 걸 사야지,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구매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영국에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가장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인 기업은 롤스로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벤츠의 고급 세단이 사실 올해 모두 풀체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애지중지 그냥 이걸 내가 타고 다니는지 이걸 등에 업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보통 자동차 이 교체 사양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많이 잡죠. 법인형 리스도 대부분 이제 한 5년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벤츠에서도 이후에 나오는 올해 이제 풀체인지가 내부까지 다 됐어요. 근데 이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다음에 교체 수요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5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교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에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여태까지 고요했던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요? 모멘텀이죠. 상승하려고 하려는 매출이 나오거나 이익의 질적인 측면이 좋아지거나 뭔가 새로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자, 요약하면 일단 가장 대장으로 뭐 보냐? 의외로 모비스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굉장히 지금 상당히 우리 증시에 비해서도 퍼밸류로 따지나 PBR로 따지나 역시 70%, 65%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싼 상황인데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자 3개월 이내에 32만 원까지 도착을 한다면 아니 3개월 이내에 30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현대모비스 ELW 종목 콜은 600에서 700%까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에 1,000만 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한 30에서 70만 원 정도 투자해 보실 것을 한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스치듯 말씀 주셨지만 우리 나영호 위원께서는 소위 여의도 바닥에서 ELW 투자로 거의 대가로 이름이 난 그런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이린 위원은 종목도 잘 보는 또 유명한 전문가로 또 저희 꼽히고 있죠. 이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 화면 통해서 간략히 또 내용들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는 대로 아이린 MTNW 어드바이저의 경우는 방송 직후 밤 8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린파고의 인생 역전 승부수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나영호 어드바이저 ELW로 항상 승리합시다 라는 이름으로 방송 직후 밤 8시부터 역시 무료 방송 진행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전화 주고 계시죠?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02786-102-1023번 열어두고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두 분의 위원과 함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뵈러 갈게요. 전화 연결 시도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종목 궁금증 점검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대한항공 35,500원 50% 갖고 있습니다. 35,500원에 50% 비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매수하신 시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오래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뭐 최근이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8월 초에 썼습니다. 8월 초쯤에 예. 매수를 하셨고 그렇다면 네. 한번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온 셈인데요. 저희 그렇습니다. 아이린 위원과 함께 이 종목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언제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그렇고 제일 궁금한 거는 예.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혹시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예. 예, 제 마음 같아서는 무산됐으면 좋겠는데. 예, 무산됐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M&A는 정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아이린 위원께 여쭤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네. 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항공 놓고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봐주십시오. 네.
M&A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에 무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응 전략만 세워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다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비중을 한 10%로 줄이시고요. 내려온다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꼭 하시는 게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신다면 25,000원 부분이 저점 부분입니다. 저점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29,500원 정도는 충분히 한 번 더 단기적으로라도 터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수가는 한 29,000원에서 9,5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50%를 35,000원에 가져가시는 것은 기회비용도 조금 날리시는 부분이고, 또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서서 첫 번째 물어보신 M&A 관련해서는 그 결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공정위에서 1년 만에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난 만큼 저는 솔직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치사율 같은 경우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입원율도 우리 델타보다는 입원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도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려면은 뭐 항공뿐만 아니라 뭐 섹터별로 항공, 뭐 카지노, 뭐 여행,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지금 갈 수 있느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껏 치고 갈 수 있는 국면이냐, 아니면은 이번 연도도 못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글로벌 국가들이 락다운을 강화를 시키고 있나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전면 봉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장기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확산세 여파에 따라서 잠시 조정은 있겠지만 가는 국면이다 이번 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28일에 미국의 이제 CDC에서 이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무려 5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점을 조금 이렇게 조금 반영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아공에서 이렇게 밝혀진 바로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델타 같은 경우도 예방 효과도 함께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약하다면은 오미크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접근을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M&A 관련해서 무산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안 되더라도 괜찮고, 무산되더라도 또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단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매수가가 어중간하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한 40% 덜어내셨다가 내려오면 조정 시에 차분하게 2차, 3차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중을 조정을 하고 나서 위원님, 그래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라도 그래도 가이드를 주신다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볼까요? 정고점 1차로 정고점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참고가 되셨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긴 하나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단 비중 조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시청자님, 이 종목으로 수익 좀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대한항공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 분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삼성증권. 예, 삼성증권. 46,900원. 예. 20%. 46,900원인가요? 예. 46,900원의 비중이 20%. 20%? 예.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뭐 배당 받고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저희 또 점검 들어가도록 합니다. 뭐 여지없이 고배당주는 배당락에 낙폭이 좀 심하기는 뭐 매한 가지의 현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마감 가격은 44,900원. 나영호 위원께서 좀 도와주시죠. 네, 뭐 일단 삼성증권 뭐 흠잡을래야 흠잡을 수가 없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수익률을 대비해서도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한때의 흐름이 아니라 상당기가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하고 이제 증권업황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저 PBR주, 저퍼주라고 하면은 사실 은행이 해당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조금 여기에 묶여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일단은 숫자가 좀 중요하겠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현재가 화면에서 지금 저와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봐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추후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퍼라는 게 있고 12M 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한 1년 정도의 추정치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순익보다 향후 추정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5.11, 뭐 아까 우리 배당 얘기도 처음에 나눴습니다만 주식이 이 기업이 수익도 많이 내고 배당도 많이 준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당도 상당히 고배당 뭐 8%대 준다면 이런 놀라운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12개월 포워딩포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퍼빌레로 따져봤을 때는 12배, 13배를 잡는데 5.11배니까 사실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0.75배니까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막상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뭐 성적표가 아무리 좋으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삼성증권 같은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단기 수익에 이렇게 막 크게 연연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단기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개별주를 선택을 하지 이렇게 누가 봐도 상당히 리스크는 제한적일 수 있고 언제든 한번 장작불이 붙듯이 붙고 나면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게 없고 지금 투자하신 금액이라든가 실질적인 배당을 감안해 봤을 때도 나쁘게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언제 빛을 발휘해도 빛을 발휘할 아주 뛰어난 모범생이고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아주 막 요란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우리가 고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오늘 제가 아까 앞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뭐 정말 하나하나 오늘 이따 공개방송에서 정말 숨어있는 진주들 너무나도 멋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있지만 조금 움직임이 나오려는 타이밍에 대응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음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뭐 이거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한 2월 달까지 기다려볼까? 3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식의 여러분 시간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마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먼저 정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간 안에 뭐 일단 중요한 이벤트라든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다른 대형 증권사, 경쟁사에 비해서는 IB 섹터 관련된 비용이 조금 매출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뭐 삼성그룹주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뿐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모델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삼성그룹주, IT 대장주들도 삼성그룹주가 LG그룹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LG그룹주보다 삼성그룹주가 IT 섹터가 밀렸던 거는 물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잘 나가서입니다. 근데 애플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면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한 1월 말까지 기다려봐서 충분히 지금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과 업황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5만 원 이상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로. 근데 1월 말까지 크게 재미가 없으면 일단 조금 교체를 해보자. 교체하는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따 조금 가벼운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네. 1월 말 이후 교체하는 걸로. 네네. 시청자님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배당을 보고 들었는데 배당락 되고 나니까 갑자기 급락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게요. 네네. 네.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배당이 많은 종목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당연시하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렇다고 이게 나쁜 종목이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이번 달 말쯤에서 교체 혹은 수익 실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기다리는 어떤 시간 자체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제는 문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013-366-8100번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자리 9640번님의 LX 인터내셔널, 이거 볼까요? 매수 가격이 29,700원대, 20% 비중, 매도 가격, 목표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린 위원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지금 뭐 매수가 크게 뭐 많이 이제 한동안 많이 밀어내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22,000원대 뭐 3,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많이 담지 못했던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25,0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담으셔서 끌고 가시면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전후 1차 매도가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은 그렇고요. 자, 이때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는 석탄 가격이 일단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이 종목이 동반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종합 상사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뚝뚝 빠져버렸는데 이 이후에 주목받지 못하면서 무려 22,750원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국면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동사가 갈 만한 이제 뭐 그런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 실적, 내년 실적도 뭐 괜찮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9,000원대 매수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25,000원 전후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늘어가시면서 손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비중을 좀 늘려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 충분히 기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간여행 가셔서 3만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LG그룹에서 계열 분류 후에 처음으로 M&A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유리공업 지분을 100% 인수한 점이 이제 돋보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쪽에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인해서 주가가 다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내년 올해 상반기 보면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우리 끝자리 9640번님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년 특집 종목 상담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 사이에 우리 나영우 위원 그리고 아이린 위원의 유망주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 전화 계속 이어받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린 위원님의 관심주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보안주에 대한 강조성도 계속 주고 계셨고요. 사실 보안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도 궁금합니다. 뭐 네, 보안주에서 제가 그 속에서 네, 가져오셨나요?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고점에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작게는 뭐 10%, 20%, 많게는 뭐 그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안 솔루션 관련주로 두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니언스고요. 지니언스가 가져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아톤은 여러분들께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데이터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흩어져 있는 나의 데이터들을 한눈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관리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12월 달에 시범 서비스 이후에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주로 얽혀있는 아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톤은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고요. 매출의 50% 정도가 보안 솔루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OTP 시장 점유율이 이제 95%로 압도적이고요. 여러분들 패스 앱을 아실 겁니다. 패스 네. 앱. 그 패스 앱이라는 핀테크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이쪽에서 매출이 또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증서를 통신사에 제공을 하고 또 인증기관에서 고객 확인을 위해서 이 패스 인증 제도를 이렇게 건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건별 매출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 2,000개 정도가 이제 건수가 2,0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8월 기준 한 3,000건 정도 늘었다고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이면 어느 정도 우리 2분기 지나면서 그럼 연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이 그 매출 건수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현재 이용 기간이 한 200여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22년부터 순차적으로 유상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충분히 매출이 성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9월 달에 그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카드로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NFT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로를 설립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동사가 마이데이터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NFT 쪽도 올 한 해 또 한 번 또 빛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12월 22일에 하나 더 이제 나왔는데 뉴스가 이제 음악 저작권 거래 관련해서 뮤직카우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지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형태인데 세계 최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또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문 인증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해서 이런 지문 인증 보안 관련한 사업도 이제 인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토 중에 있는데 또 하나 더 인수를 하게 되고 이번 연도 보안 사업을 확대를 한다면은 충분히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 측면에서 가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3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이 4만 원대 중반까지 어디까지 올려다 보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리면 전 종목을 중기 종목을 좀 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인 만큼 단타 종목으로 밀려서 손실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기적인 측면으로 현재가 한번 또 현재가에서 한 8% 정도 밀어낸 자리에서 4만 원 부근에서 또 한 번, 이제 2번 정도 잡으시면 좋습니다. 2번 잡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손절가 잡지 않고 한 61선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3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사자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로 들어가고요. 목표 가격 5만 원으로 올려다 봅니다.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죠. 아이린 위원의 아톤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제 나영호 위원의 관심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현대차그룹주 그렇게 강조를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느 쪽인가요? 아니 뭐 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삼성전기 오늘 또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기는 아까 앞서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저와 함께 이제 저점권에서 잘 잡으신 분이라 그러면 더욱더 삼성전기 더욱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반가울 수 있는데 지금 조금 한번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 자체 궤적이 바로 이제 우상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살짝 20만 원대 매물벽에 부딪혀서 18만 원 언저리까지 계속 21 이평선까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내면서 이제 재차 도약이 나올 것인가, 이 경로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안에 이 삼성전기가 추가로 지금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는 한 25만 원 선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 25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3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3월 말이니까 이 추위가 다가고 꽃피는 봄날이 되겠죠. 그 꽃피는 춘 3월까지 25만 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ELW 콜이 거의 대부분 한 600에서 700%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 도대체 왜 삼성전기냐?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여태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사실 시장에서는 뭐 패키지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LCC가 이제 조금 시계열적으로도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보면은 일단 FC, BGA 관련해서 이제 1조 투자하겠다. 연말에 또 아주 대규모 자신감 넘치는 이 투자 얘기가 있죠.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앞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LG그룹주에 비해서 뭐 애플이 잘 나가니까 LG그룹주가 좋다? LG그룹주 올라가는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삼성이 못 미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 이슈가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외국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 자금의 유입까지도 실질적인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보다 한 박자 빠르게 삼성전기 또는 SK하이닉스가 조금 가볍게 움직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과다한 부분,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우려가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장형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현재 퍼하고 PBR 따져보면은 막상 이게 성장형이지. 그냥 일반적인 캐시카우 사업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기라고 하면 일단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옷에 입거나 몸에 착용하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의류처럼 착용한다고. 지금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자, 이렇게 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시계를 이렇게 착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옷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맨 마지막 이 안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뿐 아니라 아마 향후 상당 기간 메타버스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할 겁니다. 자, 애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애플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애플이 최근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감 있게끔 내가 거기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다? 이제 AR, VR 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가 요 안경에 탑재하는 거, 예전에 그 막 무슨 방독면처럼 그 쓰기만 해도 무겁고 고개가 아플 것 같은 걸 가지고 조금 구현해내기 어려운 부분을 이런 안경 형태로 구현해낸다. 그래서 애플과 아직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제 AR, VR,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 설비를 삼성전기가 진행하는 만큼 충분히 이게 좀 이슈화되고 긍정적인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 가격 18만 원인데, 자, 결론. 삼성전기를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950만 원은 개별 종목들, 반짝반짝 움직이는 단타 종목들 많이 가세요. 그리고 50만 원만 삼성전기 ELW 콜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삼성전기가 꽃피는 춘 3월까지 25만 원 도달을 한다면 경로 무관하게 거의 600에서 70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영욱 위원의 관심주 삼성전기 가격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식명가 1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8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두 분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방송 계속 이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린 위원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방송 직후 8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방송 중 여기 빨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욱 위원의 이 무료 방송도 똑같은 루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직후 밤 8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ELW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방송 중 똑같이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빨리 화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까요?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위원님? 5810 끝자리 한호솔루션 위원님 한번 볼까요?
47,000원 매수가 그리고 20% 비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종가가 35,500원입니다. 매수가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볼까요?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시기지만 1월 중순까지는 이왕 고생한 김에 고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하나솔루션은 막상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을 떠올리죠. 자, 하나그룹 자체가 원래는 이제 방산이라든가 뭐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이제 신수종 먹거리로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이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결정이 돼야 되면 원자력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해 말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일단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추이를 좀 보고 진행을 하겠다. 아직까지는 친환경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난해 2021년 12월 초에 유럽에서 먼저 이게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뭐 친환경적이고 뭐 사고 위험도 낮고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워낙 큰 문제가 되고 이거 나중에 이거 폐기물 처리도 어렵고 막 많은 논쟁을 아마 오늘 밤새서 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프랑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이제 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국가들인데 유럽 쪽에서 결정을 할 때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는 이제 좀 원래 탈원전을 프랑스도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탈원전 분위기였어요. 원전하지 말자.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해서 결론은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으로 포함을 시키자. 이제 탄소 제로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는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탈원전 하지 않았냐.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되기 어렵다라고 맞서면서 원래 12월 초에 결정 나기로 했던 게 이제 1월 또는 2월로 유예가 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죠? 또 대선을 앞두고서 원래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원전이 너무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문제는 뭐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게 원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탈원전이 강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힘은 실릴 건데 근데 이것도 지나친 낙관론은 좀 자제를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양이 제한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왕 고생한 김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라. 만약 한 차례 원전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가 오히려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친환경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하나솔루션 한 번 이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충분히 45,000원 이상을 넘기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점검을 해봤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볼게요. 한국 BNC 8714번님 매수가 28,750원에 비중 30%. 지금 한국 BNC 27,950원의 종가 형성이군요. 아이린 위원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볼까요? 자, 한국 BNC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핫하게 핫한 테마 중에 1등 주자죠. 그래서 한국 BNC 예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림파하고 스포츠학에서 500%대 수익 나는 종목인데 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이것이 이제 미국 이상 투약을 이제 마무리한다 이런 소식으로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뭐 다르게 보지 마시고 임상 이상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와주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느냐 이 부분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빨라진다면 치료제는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가 없다면은 치료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매수가 손절가 받으시고 한 번 더 급등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BNC까지 점검을 해드렸네요.
자, 수많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제약이 또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MTN 어드바이저 아이린 전문가 그리고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바로 8시부터입니다. 이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꼭 검색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식명가 일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잠시 뒤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아이린 위원 그리고 나영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